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통코리아 대표 이순아 강사입니다. 매포 강의 그 파워 강의십을 처음 오늘 시작하는 첫날인데 첫 강사로 김동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면 여러분을 꼭 찾아뵙게 됐는데요. 좋은 명사님들을 모시고 주옥 같은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인 김동호 강사님을 모시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단법인 은송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사단법인 은송은 청소년 육성, 청소년 수련 활동 및 진로 상담, 그다음에 이제 적성 검사,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부적응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집중적인 상담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오는 12월에 이제 명예롭게 공직을 떠납니다. 떠나기 앞서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그거에 대한 관련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필요성, 지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은송은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공직에 있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하시는 일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김동호 강사님은 이제 앞으로 이 사단법인 은송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플랜을 세우셨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예. 앞으로 이제 그동안 은송에 해왔던 일들 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이 활동들을 좀 한번 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받아볼까요? 네. 예. 요즘 아이들이 거의 책을 읽지 않죠. 예. 그래서 그 책을 읽지는 아동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단법인 은송에서는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사단법인 은송에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작은 도서관이라는 1000권 이상 도서를 준비를 하게 되면 인증을 해주게 되는데 그걸 한 1700권 2,000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을 2,000권씩이나요. 예. 대단합니다. 네, 기대가 큰데요. 예. 네. 이제 해서 요즘 요 사진은 뭐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올, 예. 은성 또래올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청소년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네.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할 송파구청에서 네. 은성 또래울은 같이 또래끼리 어울려서 논다 이제 그런 네. 또래들의 울타리. 예, 네. 뜻이 들어옵니다. 예, 머릿속에 쏙쏙. 그거의 네.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년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이 됐든 네. 다른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음향이라든가 대형 네. 거울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놓고 네. 네. 마음껏 놀 수 있는 아이들이 가장 신나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청소년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정말 필요하고 또 이 사진은 어떤 걸 한번 소개 좀 예. 해주세요. 네. 저희가 설립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진로 및 직업 체험 관련해서 네네. 아주 유명한 건축사분입니다. 네네. 건축사분을 모시고 네. 이제 청소년들 플러스 이제 학부모들하고 같이 네.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 진로 및 직업 특강을 했던 네네. 그 사진입니다. 네, 그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그렇습니다. 멘토 얘기를 듣는 아주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겠네요. 예, 근데 학생들 반응이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본인들이 몰랐던 네. 무조건 공부만 해야 된다 아니면 뭘 학원을 다녀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네. 아니면은
이런 장이 있구나라는 거를 학부모도 네. 많이 공감을 하고 특히 네. 학생들 저 앞줄에 앉아 있는 저기들이 학생들인데 네네. 중학생들입니다. 그럼 이제 상당히 학생들하고 호응이 부모님이 같이 참여한 예, 그런 같이 참여했습니다. 아, 네, 훨씬 더 유익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사진은 또 예, 이제 그날 그 특강이 끝나고 네. 일부 가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네, 강사님하고 네. 학생들, 네. 학부모들 같이 이제 기념사진 네, 예, 찍었던 아주, 네, 그럼 사진입니다. 또 이 시간이 또 되게 네, 예. 아주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예, 이거는 네, 지난 5월 달에 아, 네, 올림픽 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네, 그 송파구청 주제로 청소년 이제 놀자 페스티벌을 아 그런 또 예, 페스티벌이 있었었군요. 예, 놀자 네.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저희 그 사단법인 운송에서도 네. 그 지금 저 조끼 입은 고등학생 일반인들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아, 자원봉사자들도 이렇게 순수 학생들끼리.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아주 성황리에 네. 마쳤는데 그날 우리 주제가 네일 아트, 그다음에 타투. 타투 아이들이 되게 관심 있어 예, 하는 분야죠. 상당히 네. 호응이 좋았던 아, 그런 그랬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예. 이것도 이제 그 외곽 그 이제 주제가 이제 뭐 네, 봄이 왔어요. 뭐 네, 해서 네, 이제 네. 애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네. 내용의 그 연속 사진입니다. 아우 뭐 사람들도 많은 거 보니까 예. 아주 성황리에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강사님 이제 뭐 사진 설명은 이제 이것으로 끝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소년 시기에 예. 자신의 그 진로를 알고 그 진로에 맞게끔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낸다면은 어찌 보면은 참 값진 시기로 보낼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공부에 얽매이다 보니까 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목적을 잃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사실은 미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인데 예. 이렇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청소년 시기에 자기 진로를 미리 세운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자기 진로를 미리 세우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강사님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물론 청소년 시기에 이제 학기가 바뀌거나 아니면 그렇죠.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네. 물론 그게 실현이 안 될지언정 네. 그런 계획을 자주 세워서 네.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이제 그 인생 플래닝 계획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차츰차츰 그런 그 경험을 하고 또 그걸 실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중학교 시기 특히 청소년 시기에 이런 게 네. 경험을 하고 자기가 실천을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뭐 이제 유치원 시기에 세웠던 그런 뭐 어떤 미래에 대한 플레이나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달라지는데 예. 보통은 이제 이 진로적성의 시기가 예. 언제쯤 아이들이 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또 그게 그렇게 매진을 하면 좋은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물론 이제 유치원 때는 뭐 장군이 되겠다, 그렇죠. 뭐가 되겠다. 아주 약간 되게 크죠, 꿈이요. 네네. 굉장히 추상적이고 네네. 이제 이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기가 올라가고 학년이 바뀌고 이래 한 그런 과정에서 세웠던 계획 네네. 그런 게 쌓이면서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차츰차츰 추상적인 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요 시기에 중학교 청소년 시기에는 그 멋있어 보이는다고 그러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이 네, 된다든가 거의 요즘 아이들 연예인 예.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 시대에 뭐 아주 유명했던 뭐 그렇죠. 배우라든가 네네. 가수라든가 이런 거를 꿈을 꾸게 되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네네. 자기의 이제 적성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특기 네.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고 이 시기에 이제 특히 권해보고 싶은 게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가 아, 네. 수련 활동 네. 이런 걸 해서 이제 조금 더 자꾸 이제 구체화될 수 그러니까 있는 신체적인 활동도 겸비하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장 즐겁게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잘하는 거. 그렇습니다. 즐겁고 잘하는 거를 해보라. 네. 예, 옛날에는 뭐 천재가 공부를 잘하고 천재보다는
그 노력하는 사람이 더 잘하고 네. 노력보다는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네, 네, 좀 더 네. 이렇게 발전적이고 그렇죠. 있고 예. 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청소년기가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용노동부라든가 아니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네. 캐리어넷이라든가 아니면 아. 워크넷 같은 이런 네, 것도 네, 본인이 이제 중학교 때 그 네. 적성 검사를 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했던 거하고 그 보면 이제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거를 자꾸 경험을 해서 네. 그리고 이런 사이트는 다 무료이기 때문에 네. 청소년 여러분들이 마음껏 가서 네.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아유, 뭐 이렇게 정말 아주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줘서 중학교 시기에는 다소 어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또 이때부터라도 서서히 그 신체적 활동을 겸비한 그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씩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예, 아우, 예. 정말 공감이 가는 말들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그 미래만큼 관심이 있는 게 없지요. 예. 그렇다면 선생님, 그렇다고 해도 부모님들의 관심은 뭐 내 아이가 아무리 이런 걸 잘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 미래의 어떤 직업과 예. 내 아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도 당장은 이제 공부를 좀 잘해야지만이 예. 성적이 좋아야지만이 네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래서 신체적인 활동보다는 주로 이제 학업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렇게 이제 그 진로 설정에 있어서 학업이 굉장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한번 자세하게 예.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여러분이 알다시피 학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학교에 가서 어떤 일반 지식 또는 전문 지식을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은 본인의 목표라든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 여러분들이 뭐를 하고자 하든 간에 네. 뭐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 학업이 아닌가. 학업 성취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 그분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뭘 물어보면은 뭐 시험 스트레스, 예, 과제물 스트레스 그런데 뭐 하여튼 이 부분이 엄마들에게도 가장 그 관심 예.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학생들 역시도 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미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학업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참 학생들이 듣기에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쓴 과정도 겪어내야 한다는 거. 아, 정말 머리에 공감 가는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실천이 조금. 예,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어찌 보면 가장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사님, 예. 뭐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우리 학생들 경우는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성적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뭐 전공을 결정하기도 예. 하고 어찌 보면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 전공을 선택하기도 해서 나중에는 뭐 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나는 이게 할 수가 없다 해서 정말 그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 그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한번 자세히 짚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사실 이게 그 자기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네.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재능이 다 각자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거를 무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능 점수에 맞춰서 그렇죠. 네. 어떤 학교를 가고 무조건 대학교 가자는 그런 욕심으로 마치 뭐 대학만 가면 다 예. 이루어질 것 같이. 네네. 근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학도 중요하지만 학과도 저는 특히 학과를 좀 중요시하는. 네, 중요시.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타고난 어떤 네. 기술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렇죠. 있는 건데 예. 그거를 살려서 직업을 선택을 해야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희석이 됐지만 평생 직장을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 지금은 평생 직장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네. 본인이 어떤 특기라든가 재능을 살린 평생 직업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생 직업을 가지려면은 내가 잘하고 예. 내가 원하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직업으로 가서도 행복하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 말이 잘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게 저는 맞는 말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예. 충분히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김동호 강사님 어떻게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셨나요? 어떠시죠? 예. 그러세요. 예, 저는 예. 이제 처음에 이제 행정학을 이제 네, 원래 네. 제가 목표로 했던 게 이제 공무원이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행정학을 공부를 했었고 이제 오랜 동안 이제 공직에서 일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이 사람이 그 환경이라든가 어떤 시대 그 프레임이 변하면은 또 변화를 해야 되는 게 또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사회복지라든가 상담 심리학과를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또 본인이 예. 필요한 부분을 더 이렇게 보충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소년에 뭐 대해서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간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사단법인 은성과 같은 청소년 어떤 관련 전문재단을 만드셔서 이렇게 청소년의 그 앞날에 대해서 예.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진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 또 우리가 봐서 이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 즉 멘토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연한 뭐 꿈을 꾸는 것보다는 멘토가 정말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한번 김동호 강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멘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혜롭고 믿을 수 있는 어떤 상담자, 스승, 그렇죠. 예. 지도자를 가리키는 걸 이제 멘토라고 하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이제 오디세이아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일리아드와 재미- 오디세이에서 예, 재밌는 그러시군요. 그 네. 저희가 있습니다. 이게 잠깐 얘기를 해도 예, 그거 아주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에 나가기 네네. 위해서 네. 자기 친구인 그 멘토르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을 합니다. 친구 멘토르에게. 예.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멘토르가 이제 그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네. 이제 뭐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뭐 굉장히 이제 알뜰살뜰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네네. 굉장히 이제 잘 성장을 했고 그 이후로 네. 멘토르라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좋은 지혜로운 그런 이제 본받을 만한 네, 사람, 뭐 그런 이런 의미로. 네네. 가짐으로 네. 해서 네. 멘토라는 게 이제 칭하게 되었고. 또 그런 어떤 예.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좋은 멘토를 사실은 우리가 뭐 멘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이렇게 뭐 멀리서 뭐 위대한 위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푸시를 해줄 수 있는 예. 좋은 멘토를 만나기엔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한번 예. 뭐 그걸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김동호 강사님께서 한번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요건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그 어떤 멘토를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죠. 네. 그 조건을 또 충족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책에서 봤던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그 네. 요건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가능하다면은 나보다는 그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앞서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좀 계기나 하고 먼저 좀 앞서가야 어떤 경험이 많은 분들, 그렇죠. 네. 예, 이런 인생의 분들, 경험치가 풍부하신 분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멘토는 정직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직, 생각을- 그렇죠. 예. 정직이 정말 필수적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자녀를 학원에 보낸다든가 네네. 아니면 본인들이 어디를 갔을 때 그 설탕 발림 네네.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제 뭐 무조건 뭐 입에 잘- 발린 말. 예, 예. 네네네. 잘 선택했다라고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라든가 그런 네. 것도 없이 그냥 네. 장사 속 상업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정직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자녀가 학원에 갔을 때 배우 학원에 갔을 때 그래 너는 네. 그 무조건 될 수 있다 이런 뭐 거보다는 배우적인 네, 뭐 네, 자질을 태어났니 뭐 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등록을 시킵니다. 그렇지만은 네. 그게 처음에 자기의 그 어떤 추상적인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했을 때하고 자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연습을 그렇죠. 하고 네. 뭐 대본을 읽고 뭐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네, 네. 느끼게 됐을 때는 네. 참 또 엄청 실망하게 되죠. 실망하게 그죠? 되고 네. 거기에 대해 또 좌절을 맛보게 되고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저기가 되겠지만은 네. 그다음에 정직한 멘토가 필요하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멘토가 되기 위한 조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게 멘티, 그러니까 멘토 반대가 멘티인데 네. 멘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멘트를 모르고 조언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멘티의 가정 환경이라든가 성격, 그다음에 장점이 뭐였고 단점이 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잘 알고 그 아이 그 멘트에 대해서 잘 안다면 아무래도 좀 가까운 분 속에서 발견하는 게 더 훨씬 이점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멘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는 네. 가족이라든가 아무래도 가족이 제일 낫겠죠. 그렇죠. 예, 근데 예. 또 약간 또 가족은 좀 약간 주관적이 되기가 쉬워서 이제 예, 예. 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정직성만 있으면 네. 예, 괜찮겠지만 네. 혹시 그 김동호 강사님은 그렇게 좋은 멘티를 사시면서 만나서 오늘날까지 이게 공부를 하시고 여기까지 그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기까지 좋은 멘티를 만난 그런 체험담이 있으면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물론 이제 아버지의 영향이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가장 아. 컸겠지만은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의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 확신에 찬 어떤 행동이라든가 네네.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신 분이 아버님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아버님께서 조금 일찍 깨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었었던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저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동호 강사님은 참 행복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가까운 직계는 예. 이렇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로 아버님을 그렇게 멘토로 삼고 그 아버님한테 영향을 그럼 굉장히 많이 입으셨겠네요. 이제 더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네. 제가 서울시 이제 공무원 들어오기 조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아유, 참 그 부분은 아쉽죠, 그죠? 예, 이제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맞습니다. 어머니 예. 이제 뭐 정직하게 살자 뭐 어쨌든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기 그래서 때문에 이 사업을 또 본인이 예.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경험이나 이런 정직성을 또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님으로 받은 예. 아주 멘토 아버님으로 받은 것을 그대로 실현하는 게 아닌가. 정말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멘토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진짜 좀 학업도 좀 잘 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한 중학교 시절부터 좀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보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자기 진로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해보는 아이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가정 생활이 원만하지가 않으면 예.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한 아이일수록 그 자녀의 진로가 좀 일찌감치 결정된다는 연구 논문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부모는 자녀의 그 동기부여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지 아이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또 김동욱 강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모든 그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죠. 굉장히, 모든 부모님의 희망이죠, 그죠? 예, 네. 교육에 이제 올인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한 부분도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가 네.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때 그게 이렇게 먹히고 아이들이 따르지만은 그렇죠. 어릴 때는 그죠? 일방적 예. 지시가 통하죠. 네. 근데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네. 그거를 잘 맥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방적 지시는 안 통하죠. 예, 네, 이럴 네. 때 부모가 이제 그 어떤 양육 환경을 한번 되돌아본다든가 네. 어떻게 하면 아이하고 저걸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6가지 정도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네네. 그 자녀에게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네. 어떤 가치를 학업에 대한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왜 학업이라는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게 예. 이제 확실하게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알려주라 그렇습니다. 이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옳은 일을 하려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으면은 네네. 그 본인의 그 방향이 네. 그거와 이게 일치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우, 중요한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 네. 동기부여가 되고 그게 네.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그 어떤 몰입을 유도하는 네. 어떤 목표를 부여를 해서 그다음에 그걸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부모님들이 발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아이들이 그 동기부여를 해서 그쪽으로 몰입을 하면 잘했다, 예. 잘했다 칭찬을 해주라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 진짜 칭찬은 뭐 제가 다 알고 있죠, 그죠? 고래도 꼭 춤추게 고래도- 한다는데 예, 예. 특히 자기 자녀한테 칭찬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칭찬해주고 뭐 적합성, 뭐 아이들에게 뭐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줘도 그걸 이제 지속력 있게 이제 끌고 가지 못하면은 그렇습니다. 예, 좀 잘 안 되잖아요, 선생님. 이제 그렇게 애들이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렇게 뒤끝이 없다는 애들이 이제 뭘 하면 지속적으로 예. 하지 못하는 애들을 어떻게 이제 부모가 꾸준하게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아까 그 6가지 목표와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얼토당토 않는 그런 네네. 어떤 제안을 한다든가 네. 실패를 했을 때도 그거를 부모가 수용을 하고 그거를 같이 그 원인을 같이 분석을 하고 그걸 애를 책망하기보다는 네네. 그거를 이제 다독거려주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어떤 가족 문화 형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이제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어설프고 잘못됐더라도 이렇게 자꾸 격려해주라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람을 한번 듣고 나면은 애들이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네, 아이씨 안 해 뭐 이렇게 기가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아이를 길을 살려주면서 계속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줘라.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 이제 어떤 도전 과제에 대해서 실패를 네네. 했더라도 네. 그걸 또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네네. 격려해주고 네. 그러한 문화를 조성해주는 게 네.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잘.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요? 이게 이제 네. 아이들에게 이제 자녀들에게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공부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거는 자녀들에게 맡겨두고 부모는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네. 설정만 해준다 그러면은 그거 자녀는 그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자율성을 참 이게 맞는 말인데요. 실제로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이 자율성이라는 문제에서 부닥쳐요. 예. 말로는 하는데 작심삼일이거든요. 예. 이제 이럴 때 이제 부모는 참지 못하고 막 이제 고함을 지르고 막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기다리고 자율성을 보여주면 예. 결국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예. 참 이제 부모도 자식을 키우면서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 절감합니다. 그럼 이제 5번째 한 번 더 말씀을 이제 해주시겠어요? 자율성과 이제 관련시켜서 자녀가 이제 인정을 하고 네네. 거기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칭찬을 해줘라 이제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사례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로부터 어떤 칭찬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네. 무조건 잘했다, 멋져, 뭐 아, 예뻐, 그러니까 이유 없는 그냥 그 사탕 달린 같은 그런 말은 싫어한다 이거죠. 칭찬을보다는 네네. 내가 했던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레고로 해서 어떤 그림을 맞춰서 했는데 그냥 무심하게 잘했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네, 잘했어. 네, 그렇지만은 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야 이거는 네. 뭐 공룡을 닮았는데 뭐 아주 현실감이 있다든가 네네네. 뭐 아주 꼼꼼하게 잘했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칭찬을 이제 좀 해주는 게 맞아요. 그 칭찬에 아이들이 더 똑똑해서 더 예. 잘하게 건성건성 말하면 벌써 알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어떤 건지 이제 한번 더 정말 이게 가장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힘들지만 필요한 거죠. 그죠? 예, 한번 더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어떤 네. 소통 기술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네. 부모가 이제 자녀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네. 자녀들은 자기 자존감이라든가 자기 효능감, 네. 표현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음. 내 자녀가 아닌 이렇게 수직 관계가 아닌 그렇죠. 어떤 인간 대 인간, 물론 그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네. 수평 관계로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부모도 자녀의 어떤 그 얘기를 공감을 하고 네. 자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얘기를 이제 공감을 하면서 예. 이제 그걸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대화 기술을 잠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아주 정말 필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적당히 말을 삼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녀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쭉 얘기를 하지만 자녀들은 듣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 맞습니다. 벌써 1분, 2분 지나면은 네네. 이게 여기서도 아이고, 별로 이렇게 잔소리- 세죠. 네, 맞습니다. 네. 잔소리로 네. 듣게 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했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마디를 하고 싶으면 조금 삼켰다가 네. 두세 마디만 해서 네네. 아이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좀 아껴서 잔소리보다는 이제 좀 참소리를 해라 뭐 이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인내심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정말. 이 참을 네. 진짜 세게는 새겨야지.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길러본 엄마는 정말 속이 까맣게 탄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말을 좀 아껴라. 네. 그다음에 이제 자녀의 그 체면을 살려주라는 얘기인데 네네. 이제 자녀들이 네. 그 부모에게 잘못된 네. 것만을 지적을 당한다면은 어. 그 마음의 상처를 상당히 자존심 상하죠, 솔직히. 네네. 굉장히 상합니다. 네. 그 좀 긍정적인 면도 예를 들어 좀 잘못했더라도 이제 뭐 따르게 돌려서 이제 네네. 그 해결책을 함께 이제 저기를 한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직선으로 해서 얘기하지 말고 약간 돌려서. 예, 그 네네. 이제 아이의 네. 체면을 살려서 네. 이제 이렇게 좀 하는 대화법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녀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고 네.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네. 대부분의 부모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처음에 몇 마디 듣고 미리 예단을 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걔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이제 결론은 뒤에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말을 자른다고 그럽니까? 근데 그를 조금 충분하게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네. 아이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면은 네. 상당히 아이의 기분도 좋아지고 네. 또 많이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오늘 이제 그 많은 말씀 중에 저는 이제 들어오는 게 아이의 체면을 살려줘라. 예. 정말 이거는 좋은 그 아이와 소통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예. 자식이니까 예. 무슨 체면이 있냐 이럴 수 있지만 자식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기부여를 할 때 뭐 엄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체면을 살려서 이렇게 서로 이제 교감을 통하는 그런 얘기가 됐을 때 필요하다고 한다는 말은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죠, 강사님. 아이 메시지가 아니라 예. 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유 메시지 이런 말씀만 있는데 그것도 정말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예. 이제 아이 메시지가 있고 우리 대합법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 메시지가 있고 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유 메시지라는 거는 자녀, 당신 탓이야, 네 탓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남의 탓을 하는. 그다음에 이제 뭐 대화처럼 명령식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네.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그것도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부정적이고 그렇죠. 수동적이 되는 예, 그런 예. 적인데. 그러니까 말을 닫아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아이 메시지 나 전달법이라는 거는 네. 아이가 뭐를 잘못을 했지만은 그거로 인한 내 감정, 네. 부모의 감정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서 너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함으로 해서 네. 내 기분이 언짢았다 아니면 너를 걱정을 했다라는 네, 식의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도움이 이제 되고. 부모가 나를 염려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아이가 그렇습니다. 느끼게 되죠. 그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아우, 정말, 예.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오늘 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그 앞날을 이렇게 계획하고 또 그 계획한 대로 가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정말 오늘 많은 아주 보배롭고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하단법인 은송의 계획은 어떠신지 또 거기에 따른 또 이 설립자이신 김동호 강사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는 그 사단법인 은송 청소년 상담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목적이 인성 육성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청소년 물론 학업이 기본이 되겠지만은 네, 그거에 네. 앞서서 청소년의 체력 수련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장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물론 저희가 법인 설립한 지는 올해 이제 아직은 몇 개월 안 됐지만은 뭐 그래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한참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좀 더 활력적이고 그 활동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그러니까 그 청소년 또래올 문화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은송 작은 도서관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 특히 그런 어떤 연극 활동이라든가 음악 활동, 댄스 활동 그런 동아리 활동을 적극 동아리 활동. 네. 장려하고 참 싶습니다. 좋아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매포강의 파워식 강의 어떠셨는지요? 김동호 강사님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더 유익한 내용을 우리 사회의 명사분들을 모시고, 매주 화요일 2시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매포강의 파워식 강의 계속해서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호 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